연예계란 늘 조명 아래 반짝이는 무대처럼 보이지만 그 뒤편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할 진흙탕이 도사리고 있는 생존의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스타들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누리는 동안 그 이면에는 비밀과 거짓, 그리고 때로는 상식 밖의 진실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죠. 이번엔 반드시 손절해야 할 그야말로 미친 캐릭터들을 엄선해 4위부터 1위까지 낱낱이 들춰봤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실제 사건과 논란으로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든 인물들입니다. 4위 하리수. 그녀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기묘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 데뷔했을 당시 그녀의 등장은 진정한 사회적 쇼크를 안겼고 순식간에 대중의 호기심과 시선을 독차지했죠. 하지만 하리수라는 이름이 단지 용기의 아이콘으로 기억되기엔 그녀의 이력서엔 꽤 많은 숨겨진 챕터가 존재합니다. 바로 유흥업소 시절에 수집된다는 이른바 비밀 리스트. 이 리스트는 연예계 고위층의 민낯을 담은 시한폭탄이자 방송 한마디면 몇 사람의 커리어쯤은 단숨에 날릴 수 있는 수준의 파괴력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리수는 그 리스트의 존재만으로도 무형의 권력을 휘둘렀으며 동료 연예인들 사이에선 그야말로 말 한마디에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사람으로 공포의 존재였죠. 그녀가 한번 입을 열기만 하면 그 파장은 마치 지진처럼 연예계 전반을 뒤흔들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폭로 한마디로 방송가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인물들이 있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그녀의 침묵조차 일종의 무기였고 그 존재만으로도 긴장감이 감도는 무언의 압박을 만들어냈죠. 최근 몇 년간은 활동이 줄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지만 누구도 그녀의 입이 열릴 날을 가볍게 넘기지 못합니다. 하리수가 가진 비밀은 아직도 이 업계를 조용히 흔들고 있는 잠재적 핵폭탄입니다. 그녀와 가까운 이들조차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암묵적 규칙을 따를 정도로 그녀는 생존을 넘어 지배에 가까운 위력을 지닌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하리수의 인생은 그야말로 스릴러도 울고 갈 드라마입니다. 화려함과 어둠, 진실과 조작이 얽힌 그녀의 서사는 단순한 연예계 뒷담화 수준을 넘어 한국 사회의 도덕성과 권력 구조를 정면으로 비틀고 조롱하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녀가 아직 꺼내지 않은 진실들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불씨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불씨 하나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울 수 있다는 공포. 하리수는 오늘도 온화한 미소 뒤에 무시무시한 정보력과 생존 본능을 숨긴 채 조용히 이 판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아주 뚜렷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연예계란 예쁘게 포장된 쇼일 뿐이고 그 포장 안에는 언제든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 말이죠. 하리수는 단지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인물이 아닌 금기를 품은 진짜 위험한 여자였습니다. 3위는 권미나입니다. 권미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수식어조차 부족할 만큼 감정 폭발과 분노의 연쇄 반응으로 연예계를 뒤흔든 주인공입니다.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선 그녀는 걸그룹 5의 전 멤버로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독점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무대 뒤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로와 논란의 소용돌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팀 내 괴롭힘의 피해를 주장하며 리더 지민을 공개 저격했을 때 연예계는 순식간에 초토화되었고 대중은 그 충격에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로극은 단순한 피해 호소를 넘어 권미나의 예측 불가한 폭주 본능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피해자 이미지를 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셜미디어라는 무대를 통해 극단적인 감정 표현과 폭로를 무기 삼아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용기 있는 고발자라 했지만 반복되는 감정의 폭주와 타인을 향한 맹렬한 비난은 어느새 불안정한 여전사로서의 새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SNS 게시물 하나하나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연예계의 조용한 균형을 무너뜨렸고 친구의 남자친구와 얽힌 로맨스는 불붙은 기름처럼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물론 그 가족, 지인들까지 공개 저격하는 그녀의 태도는 단순한 분노의 발산이 아니라 거의 파괴 본능에 가까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폭풍 같은 사태는 연예계는 물론 일반 사회 전반에까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그녀의 미친 에너지에 경외와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권미나의 삶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를 방불케 합니다. 고통과 상처를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과장되고 강렬하게 무대 위에서 폭발시키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이돌이라 불리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가까워지는 것은 곧 자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암묵적인 공포가 연예계 내부에 퍼져 있는 지금, 그녀는 이미 금기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민아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고통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기성 질서를 부수는 파괴적 에너지로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일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지 몰라도 연예계가 감추고 있던 어둠을 강제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자극적이면서도 도발적인 혁신이었죠. 권미나의 전설은 앞으로도 논란과 충격 속에서 계속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연예계에 숨겨진 민낯을 가장 거칠게 드러낸 상징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2위 강호동. 힘과 카리스마의 대명사라는 그 수식어는 이제 익숙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실체는 그리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단순한 방송인이 아닌 대한민국 예능계에 살아있는 아이콘이라지만 그 아이콘의 이면엔 실로 무시무시한 전설들이 숨어있죠. 그의 이름만 나와도 세계 각지의 팬들이 열광한다지만 정말로 열광하는 건 그의 에너지인지 아니면 그가 남긴 논란들인지 모를 일입니다. 강호동은 과거 씨름계에서 최강자로 군림하던 시절 6대1 싸움이라는 믿기 힘든 설화로 무협지 같은 인생을 자랑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불량배 6명을 상대하며 벌인 전투가 국뽕서사로 재포장되었지만 이쯤 되면 방송인이 아니라 무슨 액션 히어로로 착각될 지경입니다. 그의 제스처 하나 한마디에 상대방이 얼어붙는다는데 이는 존경심보다는 공포에 가까웠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늘 친근한 형, 삼촌 같은 이미지로 분하지만 사실상 그 속에는 통제 불가능한 열정과 무엇이든 밀어붙이는 강압적 기질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도전으로 포장된 논란의 연속이었고 말 못할 사건들도 조용히 묻혀 지나갔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한국의 칠성파, 일본의 야쿠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전설은 차라리 범죄 영화 시나리오로 써도 손색 없을 정도죠. 물론 이런 아슬아슬한 과거가 그를 더욱 극적으로 보이게 만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력인지 혹은 연예계가 용인한 불편한 관행의 결과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의 굳은 신념이든 불굴의 의지든 방송계는 여전히 그 앞에선 고개를 조아립니다. 함께 일한 동료들이 강호동 선배 한마디면 모든 게 변한다고 말하는 건 존경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조직 문화 속 권력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강호동은 여전히 각종 스캔들과 논란 속에서 중심을 지키고 있으며 많은 문제들이 그의 영향력 아래 묻혀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이 그의 강인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미화하는 건 이제 너무 익숙한 포장일 뿐입니다. 그가 겪은 위기와 배신, 그리고 다시 일어선 서사는 감동적이긴 하나 그 이면엔 수많은 상처 입은 이들의 침묵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되겠죠. 그의 인생은 마치 폭풍우를 뚫고 나오는 번개처럼 화려하게 빛난다고 하지만 그 빛이 누구를 태우고 스쳤는지도 생각해볼 시점입니다. 오늘날 강호동은 예능계의 거인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그 영향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전설과 화려한 기록들, 그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끝없이 반복된 자기 과시와 도전, 그리고 논란을 뚫고 살아남은 자의 기록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그 정신은 분명 인상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든 해도 괜찮다는 무서운 면역을 사회에 심어준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강호동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굴 진짜 롤모델로 삼고 있는가? 1위 한혜진. 그녀는 단순히 연기를 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연예계의 화려한 외면 뒤편에서 종교적 광신으로 무장한 무자비한 전도자로 군림하며 모두의 정신을 휘저어 놓은 인물입니다. 그녀는 신념이라는 이름의 방패를 들고 동료들을 향해 끊임없이 복음의 총구를 겨누며 촬영장을 마치 포교의 전쟁터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눈짓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혼을 짓밟는 심리적 폭격이었고 누구도 쉽게 맞설 수 없는 위압감을 안겼습니다.
한혜진의 전도 방식은 그 어떤 목사의 설교보다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단지 믿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내면 깊숙이 파고들어 죄책감과 구원을 강제로 이식하려는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드라마 주몽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녀의 광적인 신앙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입니다. 촬영 현장에 성경책을 들고 나타나 동료 배우들에게 거침없이 말씀을 던지던 그녀는 마치 영적 폭격기처럼 복음을 난사하며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배우 송일국은 그녀의 공격적인 포교 앞에 촬영장 구석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종교가 무기처럼 사용되는 현장에서 그는 그저 생존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혜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전투의 포성이었고 함께 있던 이들은 평범한 대화조차 조심스러워지며 전장에 내던져진 병사의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한 번의 전도로 인해 인생이 통째로 뒤바뀐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입니다. 힐링 캠프에서 함께 MC를 맡았던 이경규와 김재동조차 종교의 벽을 넘나드는 정신적 피로를 호소할 만큼 그녀의 전도는 일상에 파고드는 폭력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더 이상 신념이라는 단어로 포장될 수 없었고 이제는 공공연한 정신적 침략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예계 안팎에서는 그녀의 전도 열정을 혁명이라 칭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저 스스로를 예언자라 착각한 한 인물이 벌인 광기의 쇼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신앙이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의 신념을 존중한다지만 그 신념이 타인의 자유와 정신을 짓누른다면 그것은 결국 독선의 이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한혜진은 종교 전도의 광기를 통해 연예계를 쥐락펴락하며 마주치기만 해도 기빨리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논란을 낳았고 결코 잊혀지지 않는 상징적 공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연예계 손절 리스트의 최강 후보들을 만났습니다. 하리수는 과거의 그림자 속 위험한 폭로자로, 권민아는 감정의 폭풍으로, 강호동은 힘과 침묵 속의 폭발력으로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다면 한혜진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믿음의 폭격기로서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1순위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루머의 주인공이 아닌 실제 사건과 증언으로 증명된 연예계의 미친놈 사터 키라입니다. 겉으로는 반짝이는 조명 아래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절 준비는 끝나셨나요? 이 충격적인 진실이 소름 끼쳤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정신적 대비를 하시고 댓글로 당신의 손절 리스트를 공유해주세요. 이 미친 에너지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어떤 연예인들은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때로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거짓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자작극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자신의 이미지나 명예를 위해 타인을 속이고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재벌 가문의 스캔들을, 때로는 남자 아이돌과의 엽기적인 호텔 잠자리를 만들어내며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하죠.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사악한 계획은 자신들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들의 허황된 거짓은 결국 그들을 나락행으로 이끌었고 그에 대한 대가는 누구도 피할 수 없었죠. 지금부터 자작극을 벌였다가 나락에 빠져버린 여자 연예인 TOP4,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위는 김채연입니다. 2000년대 초반 탤런트 김채연은 화려한 경력 뒤에 치명적인 스캔들과 자작극으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청순한 외모와 신선한 매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던 그녀는 레모나 CF로 스타덤에 오르며 인기를 끌었지만 2003년 그녀는 갑작스럽게 납치 사건에 연루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김채연은 심야 라디오 방송을 마친 후 귀가 중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던 열성 팬에게 납치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끌려다니다가 일산의 한 교회에서 풀려났다고 밝혔고 이 사실을 사촌 오빠에게 전하면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점차 커지면서 그녀의 진술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김채연은 자신의 초기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처음엔 납치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발적으로 차에 탔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김채연이 40대 대기업 간부이자 그녀의 스폰서였던 남성과의 은밀한 관계에서 비롯되었고, 그날 밤 발생한 일은 납치가 아닌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채연은 스폰서에게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하려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채연은 자신이 납치범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한강 둔치에서 스폰서와 2시간 동안 대화하며 자작극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했으며 결국 연예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채연은 연예계 복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김성경으로 개명하고 새로운 작품에 도전했지만, 하반신 마비를 가장하며 동정을 유도하려는 또 다른 자작극이 발각되면서 복귀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그녀는 유기묘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년이 지난 지금 김채연이 방송에 출연해 납치당한 게 맞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가장 큰 자작극 사건으로 기록되며, 김채연은 대중에게 진실성이 결여된 인물로 각인되며 오명으로 남아있습니다. 3위는 스스로를 폭행하며 자작극을 벌인 청한의 사례입니다.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던 뮤지션 홍성규와 함께했던 캔디맨 팀은 특히 여성 멤버인 청한의 독보적인 보컬 실력으로 주목받으며 언더그라운드에서부터 마니아층을 확보한 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청한은 팀 활동을 벗어나 홀로서기에 도전하며 솔로 가수로서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솔로 음반 발매 직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 출연을 위해 이동하던 중 청한은 옆구리에 자상을 입고 얼굴과 신체 여러 부위를 구타당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26살의 어린 여가수에게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대중의 우려와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으나, 경찰이 CCTV 등 여러 증거를 조사한 결과 단 하루 만에 이 사건이 모두 청한의 자작극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청한은 라디오 생방송을 앞둔 심리적 압박과 목 상태 악화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경찰 조사 내용을 뒤집으며 소속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자작극을 계획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직접 때려 타박상을 만들고 옷을 찢어 자상 흔적을 꾸미는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허위 신고로 인한 경범죄로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연예인으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방송 출연 금지 명단에 오르며 1년 6개월의 강제 자숙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신곡을 발표하며 활동을 재개하려 했지만, 뛰어난 보컬 실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상대로 한 자작극 사건은 그녀의 이미지에 깊은 오점을 남겼습니다. 결국 청한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만으로 이러한 스캔들의 그림자를 지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연예계 활동에 큰 제약을 겪게 되었습니다. 2위는 허황된 망상으로 자작극을 벌이고 정치부 기자로 전향한 조정린의 사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선희의 제자라고 하면 이승기를 떠올리겠지만, 사실 그녀의 첫 번째 제자는 한때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조정린입니다. 조정린은 이선희에게 6개월간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으나, 뛰어난 가창력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외모로 인해 가수로서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MBC가 주최한 팔도 모창 가수왕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정린은 대중에게 특별히 매력적인 외모는 아니었지만 착하고 친근한 이웃집 여동생 같은 이미지로 각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녀가 출연한 방송사의 게시판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녀를 칭찬하는 글들이 유독 많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글들은 비슷한 문체와 쉼표 사용법, 특정한 패턴을 반복해 사용하고 있어 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조정린을 옹호하던 대부분의 게시글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조정린이 싸이월드에 로그인한 화면을 캡처해 업로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캡처 화면에는 그녀의 닉네임과 로그인 사용자에게만 보이는 에디트와 세팅 버튼이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가 자작극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지지하는 게시글 대부분이 그녀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작극 사실이 폭로된 후 조정리는 별다른 해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작성한 글들은 단순한 자기 홍보를 넘어서 망상적이고 소름 끼치는 수준으로 대중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위는 단지 자아도취를 넘어 대중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1위는 재력을 가진 스폰서를 위해 애인을 배신하고 충격적인 자작극을 벌인 심연정의 사례입니다. 미스 에이전트라는 성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화려한 외모로 재탄생한 걸그룹 헤이미스의 멤버 심연정. 그녀의 외모에서 느껴지는 과도한 인위성 때문이었을까요? 데뷔 초기부터 그녀의 뒤를 지원하는 스폰서가 있다는 소문이 방송가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근거 없는 험담 수준을 넘어 실제로 30대 자산관리사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진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심지어 결혼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심연정에게 수년간 동거해온 또 다른 애인 B씨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의 순간에 놓인 그녀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듯 자산관리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남은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B씨와의 관계에서 찍힌 사적인 사진과 영상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협박의 도구로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심연정의 고민을 들은 자산관리사는 과감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폭행을 가하며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전치사주의 부상을 입히는 바람에 자산관리사는 강도상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고 결국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심연정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충격적인 자작극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심연정은 경찰에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폭행당했고 뒤늦게 자산관리사가 구하러 왔다가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무고로 인해 애인 B씨는 억울하게도 중대한 범죄자로 몰릴 뻔했지만 다행히 경찰 조사로 진실이 밝혀져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자산관리사는 폭력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연정은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연예계 활동이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그 이후 그녀는 이름을 하은으로 개명하고 배우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지만 과거의 충격적인 행적은 여전히 대중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있어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